정말 생각할수록 답답한 게 저 일본입니다. 일본 국민들과 일본의 저 총리 아베, 이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 어떻게 이웃나라라고 하면서 말로는 이웃나라지만 사사건건이 대한민국의 발목 잡는 그런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웃나라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이라도 정말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의 도리로서 그런 거를 부정하면서 야 그거 옛날 얘기야, 이제 앞으로를 내다보고 가야지, 그거 과거 일 들춰가지고 서로 생각이 틀린데 묻어두고 가야지,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요 옆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독도 지킴이 93세 이제 94세가 되셨어요. 그 할아버님도 과거의 일은 서로 양보해라. 양보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 사과를 하지 않는 선에서 양보는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사과, 이게 사과의 수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죄가에 대한 일단 어느 정도의 사과는 우리가 받아내야죠. 그거 없이 무슨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과가 아니라 한일 회담을 하면서 그 잘난 3억 불 무상으로 줬다는 그거 하나로 모든 거 끝났다. 사과도 끝났다. 사과도 안 하고 사과가 끝났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저 수요일마다 나오는 이 의원이 사과 36번 했다. 사과를 36번 언제 했습니까? 사과다운 사과를 해야죠.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거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과를 안 한 거예요. 미안하다 해놓고 돌아서서 엉뚱한 소리하고 하는 게 무슨 사과입니까? 최소한도 살아있는 분들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다음 진행하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거는 사과를 안 한 겁니다. 사과를 안 해놓고 사과를 했다고 그것도 대한민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입장이 돼서 얘기하는 그거 정말 때려주고 싶네요. 일본에 뭐 몇만 명이 뭐 20만 명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로 갔다, 뭐 징용자들이 얼마가 갔다, 이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숫자는 틀릴 수 있지만 그렇게 끌려간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틀렸다 그래서 한국이 거짓말을 한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매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틀린 거죠. 예? 그 숫자 관계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런 게 나오니까 뭐 자료가 충분합니까? 뭐가 충분합니까? 그렇지만은 끌려갔다는 자료, 어느 소녀들이 어떻게 했다, 징용자가 어떻게 갔다, 임금도 못 받았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현희 같은 사람은 저 본특 왜구보다 더 나쁜 토착 왜구라는 얘기죠.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이현희가 책을 쓰고 떠들고 일본의 지시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현희가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옆에는 일본의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 2명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걔네들이 그거를 촬영을 하면서 방송을 찍어서 한국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 이현희가 나와서 여기서 소녀상 철거해라, 수요 집회 중단하라, 이게 일본의 방송에 나가는 거야. 일본 방송에 이거를 송출시키기 위해서 여기 와서 그런 쇼를 하는 거예요. 봐라, 한국 사람들 보시오.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이런 거를 부정하고 있느냐, 이거를 일본 국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나와서 그 짓을 이현희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예,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네. 이현희가 그런 짓을 일본의 방송에 나가는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런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 사람들을 돈 몇 푼에 그렇게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일본 사람들 정말 질이 나쁩니다. 저 사람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본 사람들의 그 간계한 겉과 속이 틀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지금의 이런 소리도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그렇지만 계속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런 수준 낮은 일본하고 돈 몇 푼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는 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베 신조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 외할아버지 저 기시 노부스케 저 중국을 침략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저 만주 땅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저 만주 땅을 할애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정말 한마디로 이 껍데기 임금을 세운 만주국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거기다가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만주 땅을 다스린 사람들이 일본 놈들입니다. 그 시절에 박정희는 일본에 가지 않고 만주에 가서 그 만주 군관학교에 가서 2년을 마치고 일본 육사를 또 2년을 다녀가지고 소위를 달고 다시 만주로 간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도를 차고 혈서를 쓰면서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하던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그 사람은 일본이 패망한 후에 일본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베 신조의 아버지 사또 에이사쿠, 이 사람도 작은 외할아버지입니다. 사또 에이사쿠. 일본 총리를 3번이나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3번 할 동안에 대한민국에 사과 발언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시 노부스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를 한 번 하면서도 한국과 아무런 사과 반성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베 신타로, 이 사람은 외상 관사장 이런 걸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사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아베 신조, 저 사람은 총리를 4번,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한국에 대한 사과 없어요. 한국이 대래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이런 피를 이어받은 그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입니다. 박정희도 기시 노부스케를 존경하고, 여기 말씀하신 이건희, 아니 이병철,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병철도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에요. 전부 일본 통일이지만은 일본 놈들하고 버금가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박정희가 술 한잔 먹고 정말 유흥을 할 때 한국 노래보다 일본 노래를 불렀다는, 예, 그런 얘기 책에도 있습니다. 예,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에 일본 군관학교 나오고 육사 나와서 만주에 가서 그렇게 칼차고 독립군 때려잡는 부대에 있다가 은근슬쩍 광복군 흉내 내면서 넘어와가지고, 예, 대통령까지 쿠데타해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 예, 남로당 뿌락지가 돼서 남로당, 그 사람들, 그 시절에 남로당은 지금에 생각하는 남로당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 불어가지고, 예,
전부 불어가지고 일망타진하면서 지 목숨 하나 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일본 국만학교, 일본 만주 무슨 특설대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부 애국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애국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손아귀에서 우리가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제대로 독립군하고 나라를 위해 살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린치당하고 테러당하고 숨도 못 쉬고 연좌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취직도 못하고 이러한 세월, 너무나 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둔갑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통해서 숨어있는 그런 친일 세력들이 지금 독립운동가가 돼서 저 현충원에 비석 세우면서 독립군은 거기 못 가고 비석 세워서 일본 앞잡이 했던 그런 놈들이 현충원에 무더기로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우리가 파가지고 저 한강에다 버려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 되는 길이 요원합니다. 요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단죄를 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 그제 오늘 저 광화문 바닥 저 청와대 앞 100m 앞에서 허구한 날 저 서울역서부터 남대문 지나 시청 앞 대한문을 거쳐서 그렇게 태극기를 모독하고 태극기를 눈물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광화문 서울 한복판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제대로 못 봤습니다. 외면합니다. 최소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서로가 싸우고 대처를 하고 있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 무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치가 없어서 정말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쌍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관심하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무관심한 사람들을 누가 깨우칩니까? 그나마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촛불 시민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외면하면, 그 사람들을 방치하면 그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맙시다. 깨어있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촛불 들었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에 계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여러분, 정말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은 깨어 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왜 우리보다 깨어 있질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깨어 있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깨어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당신들이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보다는 나아야 되는 생각, 우리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나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더 깨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격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불출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 많아요. 그 자리 갈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생각만 했던 정치인들, 정말 지금부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저 멍청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에 한 몸 던져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그런
그런 정치인 한번 돼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